영화관에 불이 켜지자 사람들은 눈가를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맞으면서도 무대에 올라야 했던 장면에서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분명 가슴 아픈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극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묘한 허전함이 스쳤습니다. 감동했는데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상처를 빠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진짜 그답게 만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통째로 지워버렸습니다. 바로 그의 선택입니다. 영화는 그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위대하게 만든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상처는 보여주고 선택은 지운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왜곡이 무엇이었는지 5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일생을 그린 영화는 크게 흥행했고 많은 관객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시달리던 장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학대는 마이클 본인이 살아생전 여러 번 털어놓은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영화가 그 상처를 마이클의 전부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영화 속 마이클은 모든 것이 쉽게 설명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았으니 외로웠고 외로웠으니 별나졌다는 단순한 공식. 그러나 진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고도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이클은 그 상처 위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계를 직접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동시에 자기 운명을 손수 설계한 창조자였습니다. 영화는 그 두 얼굴 가운데 앞면만 보여주고 뒷면을 지웠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의 절반을 잘라낸 것입니다. 그 절반에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마이클을 너무 쉬운 사람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영화 속 그는 원인과 결과가 깔끔하게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식입니다. 보기에는 편합니다. 관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동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편안함이 함정입니다. 진짜 사람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한없이 여리고 어떤 날은 무섭도록 단호하며 같은 사람 안에 모순된 모습이 함께 삽니다. 마이클도 그랬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얼굴과 수억 명을 지휘하는 제왕의 얼굴이 한 몸에 있었습니다. 영화는 그 복잡함을 지우고 이해하기 쉬운 한 장의 초상화만 남겼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화는 가장 민감한 대목에서 더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 왜곡은 아버지의 학대를 마이클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버린 점입니다. 학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 다 설명해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심리는 오히려 사라집니다. 학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말하는 순간 마이클이 스스로 내린 수많은 선택은 의미를 잃습니다. 어떤 곡을 만들지, 어떤 무대를 세울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지 그 모든 결정은 학대가 시킨 것이 아니라 마이클이 직접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모두 마이클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너지거나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세계적인 예술로 바꾼 것은 학대가 아니라 마이클 자신이었습니다. 영화는 그 의지를 지우고 그를 그저 환경의 결과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깨끗하게 지운 것은 마이클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왜곡은 마이클을 둘러싼 어른들과 업계를 140분 지나치게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가 거대한 스타가 되는 과정에는 늘 수많은 어른의 이해관계가 얽힙니다. 그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 그 아이로 돈을 버는 욕심은 종종 한 사람 안에 섞여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복잡하고 회색빛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회색을 지우고 마이클을 키운 주변을 대체로 선량한 조력자처럼 그렸습니다. 보기에는 따뜻하지만 그만큼 진실은 멀어집니다. 어린 스타가 감당해야 했던 압박, 그 압박을 만든 어른들의 그림자는 화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이클의 비극을 오직 한 아버지의 문제로 좁혀버리면 그 아이를 둘러싼 더 큰 세계의 책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영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정리하고 지우다 보니 정작 관객의 마음에는 이상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왜곡은 영화가 마지막 부분을 통째로 지운 데서 나왔습니다. 마이클을 평생 따라다닌 한 의혹이 있었고
1993년의 합의 조항과 법적 제약이 그 이야기를 영화에 담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결말은 사라지고 더 밝고 승리에 가까운 마지막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묘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줄수록 오히려 더 의심하고 빈자리를 보면 그곳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영화가 불편한 부분을 지울수록 관객은 지워진 그 자리를 더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보여준 결말보다 사라진 결말이 더 큰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화는 마이클을 깔끔한 영웅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그 깔끔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언가 감췄다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왜곡의 끝에 영화가 끝내 보여주지 못한 진짜 마이클의 얼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큰 왜곡은 영화가 마이클을 피해자로만 그렸다는 점입니다. 진짜 마이클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기 이미지를 누구보다 치밀하게 설계한 창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비와 소문을 그냥 견딘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퍼지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고 가면과 베일로 미스터리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게끔 자기 이야기를 직접 빚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운명을 손에 쥐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화는 이 강하고 영리한 설계자의 얼굴을 지우고 가여운 희생자의 얼굴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었기에 마이클은 마이클이었습니다. 한쪽만 보여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아닙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왜곡은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었던 진실의 절반을 조용히 지운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보여주고 선택은 지웠습니다. 눈물은 남기고 의지는 잘라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말할 때 가장 자기답지 않고 가면을 씌워주면 비로소 진실을 말한다고. 마이클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그 가면이야말로 그가 스스로 빚어낸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가면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가면을 통해 자기 세계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는 그 가면을 벗기는 대신 더 단순하고 더 가여운 새 가면을 씌웠습니다. 진짜 마이클은 상처 입은 아이인 동시에 그 상처 위에 거대한 세계를 세운 창조자였습니다. 그 두 얼굴을 함께 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를 본 것입니다. 영화가 끝내 지운 것은 어떤 비밀이 아니라 그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복잡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와 선택을 동시에 끌어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 어떤 댓글도 제게는 무척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